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유럽까지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던 약이 있습니다. 바로 무미아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로 인해 이 약의 재료가 잘못 알려지게 되고 이후 잘못된 재료로 만들어진 무미아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만병통치약이라 불리기도 했던 무미아와 그 정체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무미아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여러 질병의 치료에 쓰여온 재료였습니다. 페르시아 근처에서 주로 채취되었으며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아주 특효약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몸에 바르거나 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직접 복용하는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무미아는 바로 역청의 일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근방에서 채취할 수 있던 천연 역청 중 일부만이 약용으로 쓰였다는데요. 이 역청은 당시 그리스어로 아스팔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바로 현대의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입니다. 이 천연 역청은 현대의 아스팔트가 쓰이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의 겉에 바르거나 도로 포장에 쓰기도 하고 천에 발라서 방수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스팔트가 어떻게 약용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과정이 꽤 까다로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역청 덩어리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냄비 안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끓여서 다 끓으면 그 안에 역청 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역청 덩어리가 녹으면서 검은색 크림 같은 물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검은색 크림 물질들을 걷어내서 따로 받아두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버려버립니다. 이 크림 같은 물질이 바로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물질에 꿀을 섞고 다른 약초들을 곁들여 넣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저명한 의학자였었던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는 자신의 저서였던 데 마테리아 메디카에서도 이 역청을 굉장히 훌륭한 약재료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페르시아 지역의 의학자였던 세라피온이라는 의학자 역시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 무미아에 대해 좋은 약재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12세기 이탈리아의 학자였던 크레모나의 제라드라고도 불리는 학자는 이 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미아는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대단히 귀하고 훌륭한 약재료로 사실상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이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이 무미아를 완전히 최고의 약으로 여겨서 다른 약초와 혼합시킨 다음 타박상 및 여러 질병에 두루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쓰여온 무미아의 원료와 르네상스 시대의 원료가 서로 완전히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사용된 무미아가 천연 역청을 사용한 약재료였던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된 무미아의 재료는 충격적이게도 재료로 미이라드를 사용했습니다. 천연 역청이었던 무미아의 재료가 어느새 사람의 몸으로 만든 미이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의 의학자 세라피온이 자신의 저서에서 남긴 무미아 언급 부분을 번역 과정 중 실수로 인해 재료가 잘못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랍어로 된 그의 저서를 라틴어로 옮기면서 천연 역청이 미이라의 제조에도 쓰였다 라는 부분이 어느새 미이라의 몸에 발라져 있는 역청과 몰약이라는 성분 그리고 미이라의 몸에서 나오는 인체 분비물과 결합된 것이라고 오역됐습니다. 또 이 판본을 다시 이탈리아어로 옮긴 크레모나의 제라드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무미아의 재료가 천연 역청이 아니라 미이라의 몸에 발라진 것만이 진짜 재료라는 이상한 오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약재료인 무미아와 미이라를 뜻하는 단어의 발음이 서로 비슷해서 많은 혼동을 일으켰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이라 제조의 무미아와 함께 사용됐었던 몰약 역시도 아주 귀한 약재였는데요.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져온 선물들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미아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좋은 약재들이 섞여서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질 거라고도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미아의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미이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수요가 더 늘어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유럽에서 무미아의 수요가 커지기 시작하자 재료로 쓰이는 미이라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던 지역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주된 곳이었으며, 그래서 이집트 전국에 여기저기 매장되어 있던 수백 톤의 미이라들이 유럽으로 수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미아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상인들과 도굴꾼들은 미이라를 찾으러 카나리아 반도의 테네리페 섬까지 갔습니다. 이 테네리페 섬에서도 미이라를 만드는 풍습이 실제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섬에서 살았던 관체 부족의 미이라들까지도 도굴해서 유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테네리페의 한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이라들을 도굴꾼과 상인들이 모두 가져가려고 하자 원주민들은 신성한 곳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도굴꾼들은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미이라들을 빼돌렸습니다. 도굴꾼들이 미이라를 엄청나게 가져가는 바람에 앞서 말한 테네리페 섬의 관체족 미이라는 그 수가 얼마 남지 않게 되어서 현재는 박물관에 보관된 미이라들이 사실상 전부라고 하네요. 그래도 공급이 역부족해지자 결국 상인들은 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자신들이 직접 미이라를 제조해서 팔아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발사 외과 의사라고도 불렸던 유명 의사인 암브로이즈 파레의 증언에 따르면, 무미아에 쓰일 미이라를 제조하던 상인들은 주로 처형당한 죄수의 몸을 사용했으며, 여러 약재들을 몸에다가 잔뜩 바른 다음에 태양에 노출시켜 말리기도 하거나, 심지어는 오븐에 넣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고온으로 말린 다음 미이라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사람들 역시 이 무미아의 재료가 미이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충격적인 재료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좋았었다고 하는데요. 17세기까지도 이 무미아의 인기는 식지 않아서 로버트 보일이라는 학자 역시도 무미아의 효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무미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회의론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저명한 학자였던 존 퀸시 아담스는 무미아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미아의 인기는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시대가 발전하며 더 좋은 약들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진 데다가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무미아는 자취를 감춥니다. 여담으로 미이라는 의학 재료뿐만이 아니라 미술 재료로서도 사용이 됐는데요. 미이라의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물감은 머미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색으로 불렸습니다. 영국의 화학자이자 화가였었던 아서 허버트 처치는 이 머미 브라운을 설명하며, 실제로 미이라의 뼈가 갈아 들어갔기 때문에 색감이나 성능이 대단히 우수하다고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 머미 브라운이 사용되는데요. 당연히 현대에는 미이라를 갈아 넣지는 않고 화학 물질들을 섞어 혼합해서 만든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물감입니다. 잘못된 의학 서적의 번역이 만들어냈던 이른바 만병통치약의 충격적인 정체와 그에 얽혔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무미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